미모가 뛰어난 여자, 결국 요물이었다. 옛날 옛적 어떤 부잣집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멀쩡하던 주인집 부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을 듯이 앓기 시작한 것이다. 점쟁이는 기가 막힌 처방을 내렸다. 아들을 기름에 튀겨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그런데 이 집에는 범상치 않은 개 두 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장님의 예언,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꿰뚫어보고 있었는데 과연 병든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황구들은 왜 갑자기 날뛰었던 걸까? 이제부터 용한 장님과 변신한 여우 이야기가 시작된다. 용한 장님과 변신한 여우. 어떤 사람이 인제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예전에는 나그네들이 묵을 수 있는 현재의 여인숙이나 여관과 같은 복록방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여관이 잘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그 사람은 한 마을에 들어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다. 그가 한 집에 들어가서 말하길, 오늘 밤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고 싶습니다. 집 주인은 흔쾌히 허락했고 손님이 조용한 방을 원하자 한적한 안방을 내어주었다. 이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으므로 밤새 공부를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졸음이 밀려와 결국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한밤중에 깜짝 놀랍게 보니 웬 여자가 옆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잠에서 깨어 자세히 보니 꽤 아름다운 여인이 곁에 누워있었다. 순간 남자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 결국 그 여자를 건드리고 말았다. 이윽고 아침이 되어 남자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젯밤 함께했던 그 여인이 눈먼 여자 봉사였던 것이다. 그 여자는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이 양반, 내 말 한마디만 들어보시오. 남자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여자가 말을 이었다. 우리 고을에는 오래된 풍속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 있는 회나무 앞에서 그 나무를 뛰어넘어야만 무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냥 지나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조심하시고 꼭 나무를 넘으십시오. 또한 여자는 덧붙였다. 그리고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황구 두 마리를 사서 함께 데리고 다니며 기르세요. 이것이 당신이 벼슬길에 올라 성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새겨듣고 다행히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어사가 되었다. 과거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정말로 마을 어귀에서 여자의 말대로 웬 아름다운 여자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남자에게 매달리며 애원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남자는 이전에 여자 장님의 당부를 들었던 터라 곧바로 마을을 벗어나 회나무를 뛰어넘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신을 붙잡으려 했던 그 여자가 순식간에 구슬로 변해 그의 품속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무사히 집에 돌아와 보니 구슬로 변했던 그 여자가 다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 남자는 벼슬길에 올라 성공했지만 여자는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욕심을 품고 있었고 결국 남자 아버지의 눈길을 끌어 결혼하게 되면서 남자의 새어머니가 되었다. 한편 그는 여자 장님의 말을 떠올리며 황구 두 마리를 사서 키웠다. 어디를 가든지 개들을 데리고 다니며 먹여 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는 남자를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자의 후사를 끊으려 했고 그의 집안을 망하게 할 속셈이었다.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가서 꾀를 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이렇게 하자. 내가 병이 났다고 하면 점을 보러 올 텐데 그때 점괘를 이렇게 말하게. 아들을 기름에 튀겨서 먹으면 틀림없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둘은 짜고 일을 꾸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기 시작했다. 온몸이 까맣게 변하며 죽을 것처럼 굴었다. 그 모습을 본 집안의 사람들은 기가 막혔다. 아이고 저러다 진짜 죽겠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던 가족들은 다급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지만 환자는 점점 더 괴로워하며 땅바닥을 뒹굴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했다. 아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을 수 있나? 그러고는 급히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게 했다. 점쟁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어려운 일이니 차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무슨 일이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닐 테니 의심 말고 그냥 말해보세요. 점쟁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게 말입니다. 이 집에 장남을 잡아먹어야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기름에 튀겨 먹어야만 병이 완치될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남편은 당황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안 되지. 그러나 집안에서는 환자가 점점 더 심하게 앓아누웠고 살릴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다들 패닉에 빠졌다. 그때까지 아들은 집안에서 보이지 않았다.
결국 사람들은 아들을 불러왔다. 얘야, 내 어머니가 배를 알아 죽게 생겼다. 어머니가요? 왜 그러십니까? 약은 써보셨나요?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듣질 않는다.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게 뭡니까? 점쟁이가 그러기를 너를 기름에 튀겨 먹어야 내 어머니 병이 나을 거라고 한다. 그러자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아버지,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식이란 낳으면 생기는 건데 세상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저 하나 없어진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서 기름이나 구하십시오. 결국 사람들은 기름을 구해 커다란 가마솥에 가득 붓고 땔감을 모아 불을 피웠다. 기름이 펄펄 끓자 이제 아들을 불렀다. 그러자 아들은 개 2마리를 데리고 나타났다. 제가 아무리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도 어머니 병환이 위중한데 마지막으로 뵙지도 않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안부를 여쭙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린 뒤 죽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죽으려던 아들은 방에 들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병환이 얼마나 심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빠르게 말했다. 아이고, 배를 알아 죽겠구나. 그러면서 마구 뒹굴고 온몸이 새까맣게 변해가며 더더욱 아픈 척을 했다. 아들이 오자 오히려 더 심하게 신음하며 괴로워했다. 그때 방 한쪽에서 가만히 있던 황구 2마리가 병자를 바라보며 몸을 웅크리더니 털을 곤두세우고 상대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날카로운 눈빛으로 병자를 향해 독을 품듯이 으르렁거리더니 순식간에 달려들어 확 물어버렸다. 그러자 병자는 그 자리에서 팍 쓰러졌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원래 사람이 아니라 여우가 둔갑했던 것이었다. 그렇다. 병을 앓는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했던 것이었다. 여우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아버지는 기가 막혔다. 아니, 아들까지 죽이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니. 그제야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 황구들을 칭찬하며 고기를 주워 먹였다. 사실 그 황구들은 보통 개가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었다. 그 여우가 원래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변신하여 사람들을 홀려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던 요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우를 없애버렸으니 이제 집안이 더욱 번창할 수밖에 없었다. 미모가 아무리 뛰어난 여자라도 결국 요물이었다는 게 드러났으니 이제 더 이상 속을 일도 없었다. 그런데 옛날에 함께 잤던 봉사는 다시 만나지 않았을까?